안녕하세요. 교보생명의 허금주입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CEO 스코어의 박주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업에 관련, 특히 대기업 관련 여러 가지 통계, 즉 재무정보, 인물정보, 그리고 기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해서 언론에 일레스를 하거나 보도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박 대표님께서는 이 다양성과 포용성, 저희가 영어로는 diversity and inclu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다양성과 포용성은 무엇인지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을 이제 계속 보고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의 성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한계에 부딪힌 거죠. 크리에이티브도 약해지고, 패스트 팔로우에 대한 전략의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기업들도 고민하고 사회도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자본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한계성이 복잡했습니다. 사회 자본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다양성, 투명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이 사회 자본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통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주장도 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데 다양성의 가장 기초가 젠더 다이버시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젠더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다음 목표인 인클루전, 포용성도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 관련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네. D&I는 무엇입니까? 네, 박 대표님께서는 방금 사회적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레스 타피아스의 어떤 정의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안드레스 타피아스는 Diversity is the mix and inclusion is making the mix work. 다양성은 하나의 혼합체이고 포용성은 그 혼합체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는 accepting the difference of others. 각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기업에서 우리가 각 개개인의 어떤 다름, 특성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한다고 하면 기업으로서는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 있고 그게 시너지를 내고 그래서 그게 혁신의 기업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리버스 멘토링, 역 멘토링을 했어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겠어요? 네. 이 동영상에 보시면 양쪽에 있는 두 분이 제가 모시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멘토님들입니다. 네. 저희가 멘토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과 어떤 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에 대한 그 문화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댄스를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시간을 좀 보내자. 그래서 저희가 첫 프로젝트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네.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저희 회사에서 뭔가 D&I의 문화로 가는 하나의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젠더 다이버시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가장 또 심각한 게 제너레이션 다이버시티이기 때문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표님,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네. 또 정책자문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여성 이슈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거창한 뭐 대의를 가지고 뭔가 큰 뜻이 있어서 사실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성장은 사실은 이쪽에 관심이 전혀 없는 성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남자밖에 없는 형제 집안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에 태어나서 사실은 이쪽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임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발표할 때 2.1%였어요. 통계에서 이상한 수치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웃라이어라 그럽니다. 네. 그 여성 임원들이 거의 아웃라이어 수준이었어요. 네. 튀는 통계였죠. 너무 취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통계를 계속 축적하고 분석하면서 왜 이럴까? 왜 우리는 낮을까? 왜 여성 임원들은 적을까?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 숫자를 늘리고 다양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CEO 스코어는 보면 많은 여성 통계 자료에 대해서 트래킹하시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에게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여성 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의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여성의 임원 수를 확대를 하려면 어떠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매년 11월 이맘쯤 되면 각 기업들이 인사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인사 발표의 지면 신문을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인사 발표의 포맷화된 지면 신문 형태는 그 기업의 부회장, 사장, 대표이사 사진과 함께 반드시 옆에 여성 임원 사진들이 있습니다. 직급이 낮지만, 그래서 항상 헤드라인도 뭐 최초 여성 임원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 포맷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임원들을 올리는데 굉장히 오히려 한계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슈퍼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슈퍼문이테라고 요구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2년 전에 퇴임 이후에 뉴욕의 어떤 한 강연에서 limit, it's bullsh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문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는 슈퍼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가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여성의 그 지위 향상이나 기업의 임원 수를 높여야지, 특정 몇몇의 임원을 뽑아서 데코레이션 형식으로 임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더 큰 부작용은 뭐냐면 아마 그 후배들은 그런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지는 전문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 방식은 뭐냐 하면, 과연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그 꿈을 꿀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현재의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몇몇의 슈퍼문을 만들어서 슈퍼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협화된 사고를 무너뜨려서 구조화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다양성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여성위원회라든지 여성 어떤 단체 이런 쪽에서 많은 여성 의원분들과 말씀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분들에게 대표님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성 임원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여성 리더분들 강연을 하는데 저는 죄송하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후배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오르는데 가장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선상의 이야기인데요.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어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그 기업의 조직이나 그 사회는 그것을 더 요구할 것이고, 그 요구 사항들은 결국에는 많은 후배 여성들의 꿈을 묵살하는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의 여성 임원들은 물론 그 자리에서 올라오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좀 평등하고 이퀄리티한, 그리고 이퀄 포지션, 이퀄 오퍼튜니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마 저는 그분들 역할을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네. 뭔가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 대표님 30%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라는 분이 미투를 함으로써 그 당시 미투 신드롬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재미있는 통계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성 검사가 한 2,0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여성 검사가 그 미투를 발표할 때 29.6%를 넘어섰습니다. 30% 육박했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통계 하나는, 제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남녀 비중 통계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1987년에서 90년 사이에 대학교의 여학생 비중이 30%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아까 미투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은 여성 공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90년이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1기 공채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임원이 되어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30%라는 숫자는 특정성이나 특정 조직의 헤게모니가 그 조직 전체를 작동할 수 없게끔 하는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그 30%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요. 최소 30%가 됐을 때 그 조직의 다양성 확보에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30%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임원의 퍼센트가 4.6%입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긴 하지만 이 사회가 다양성을 위해서는 30%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30%가 make number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30% 언제 올까요? 제가 사실은 그 2년 전에 같은 질문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현재대로 올라간다면 한 100여 년 걸립니다. 이제 암울하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자본시장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자산규모 2조 원이 넘는 기업들은 특정성이 등기이사, 즉 보딩 멤버를 다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즉 한 명 이상은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사회의 어떤 자연스러운 증가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이미 유럽에서는 30%의 할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원들도 그런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CEO들의 변화입니다. CEO들의 이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젠더나 제너레이션 다이버시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기업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 30대의 우리 차세대 리더들은 저는 30%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좋은 말씀, 정말 인사이트풀한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